짐 싸. 시어머니가 국자를 내던졌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집 부엌을 쑤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7년 동안 밥을 했고 청소를 했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는 제 앞치마를 잡아 뜯었습니다. 식모도 이것보단 낫겠다. 남편은 옆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지 시댁은 1시간 뒤에야 알게 됩니다.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이불을 걷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어제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베개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 했습니다. 따뜻한 물은 소리가 났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깨면 안 됐습니다. 물 낭비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앞치마를 맸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제가 손질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있었습니다. 시금치, 도라지, 콩나물, 소고기 산적 재료.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국이 있어야 했습니다. 뜨거운 국, 간이 맞는 국, 건더기가 넉넉한 국.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국을 잘 안 끓이셨으니까요. 저는 레시피를 외웠습니다. 유튜브를 봤습니다. 요리책을 샀습니다.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간이 싱거우면 이게 국이야, 물이야? 간이 짜면 어디서 소금을 이렇게 퍼붓는 거야? 딱 맞아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하나로 7년을 버텼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3인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재호, 저. 시어머니는 혼자 드실 때도 밥을 따로 안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해? 재호는 아침을 잘 안 먹었습니다. 그래도 차려야 했습니다. 한 번은 재호가 말했습니다. 나 아침 안 먹어도 되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받았습니다. 그래도 차려야지. 밥은 차려야 해. 저는 매일 아침을 차렸습니다. 재호가 먹든 안 먹든 6시 밥이 됐습니다. 국도 됐습니다. 반찬 4가지,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 김치,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살살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진지 준비됐습니다. 알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물러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흰 수면 양말, 연보라색 수면 바지, 머리는 아직 헝클어진 상태. 밥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늘 된장이 달라? 어머니, 어제 된장이 다 떨어져서 새로 샀는데요. 그게 문제잖아. 내가 먹던 거 써야지. 죄송합니다. 같은 브랜드인데 혹시 뭔가 달라진 것 같으면. 됐어. 먹을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드셨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다 드실 때까지 앉으면 안 됐습니다. 며느리가 앉아서 뭐해? 라고 하셨으니까요. 제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온 건 결혼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재호는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재호를. 시어머니는 그날 건강해 보였습니다.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랑. 어머 왔어? 잠깐만. 시어머니는 화투를 마저 치셨습니다. 1시간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배고프지? 밥해. 저를 보며 하신 말이었습니다. 재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시댁에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재호한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재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한 분, 엄마한테 맞춰주는 분.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은 함순자, 1949년생, 73이었습니다. 슬아의 자녀 하나. 재호, 내 아들은 달라. 내 아들은 특별해. 내 아들은 최고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재호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재호는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빨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장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원래 안 하던 사람이야. 이해해줘. 재호가 한 번 말했습니다. 결혼 초에 저는 이해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한테 가장 힘든 건 말이 아니었습니다.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뭘 해도 만족하는 표정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밥을 차려드려도, 청소를 해도, 저기 구석은 빨래를 개도, 이거 풀 먹인 거야? 칭찬은 없었습니다.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요구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화요일은 화투, 목요일은 노래교실, 토요일은 경로당 점심, 외출하실 때마다 깔끔하게 차려입으셨습니다. 연보라 저고리, 짙은 회색 치마, 머리는 파마, 나 나간다. 외출 공지였습니다. 저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나가셨습니다. 동네 친구분들이 가끔 집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면 시어머니가 달라지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잘해요. 어머, 그래요? 네, 손이 크고 정성이 있어요. 저는 부엌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안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나중엔 익숙해졌습니다. 사람 앞에서 체면은 지키고 싶으신 거구나.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계속, 끝까지, 결혼 2년 차, 제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회사를 다녔습니다. 무역회사, 작은 회사였지만 제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 일 좀 알아볼게요. 저녁 밥상에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집에 일이 없어?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하던 일이 있어서 재호 아버지 기일이 다음 달이야. 제사 준비는? 제사는 제가 다 할 수 있는데요. 밖에 나가면 되겠어? 집은? 재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요즘 무릎이 안 좋으시잖아. 좀 더 있다가. 저는 수저를 다시 들었습니다. 네,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일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돈은 재호가 관리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줬습니다. 150만 원이었습니다. 식비, 생필품, 시어머니 용돈, 다 거기서 나갔습니다.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제 돈은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신에 선물을 사고 싶었습니다. 재호한테 말했습니다. 얼마나? 한 5만 원만 더. 재호가 인상을 썼습니다. 요즘 좀 빠듯한데.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친정 가서 그냥 드렸습니다. 손으로, 마음으로만. 결혼 4년 차, 시어머니가 하신 말이 있습니다. 너네는 안 나올 거야? 저도 아이가 갖고 싶었습니다. 재호한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재호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이유를 물으면 그냥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4년 차에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저도 원하는데 재호가 좀.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자르셨습니다. 재호가 뭘?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내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결혼 5년 차, 처음으로 재호한테 화를 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재호가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혼자 샀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케이크를 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셨습니다. 이거 재호가 산 거야? 저는 말하려다가 재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샀어요. 저는 재호를 봤습니다. 재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활짝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그날 밤 저는 재호한테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 뭘? 케이크. 내가 산 거잖아.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해. 나한텐. 재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좋으면 됐잖아.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벽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그래도 저는 남았습니다. 더 잘하면 달라지겠지. 더 참으면 인정받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저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7년 차 봄,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수건을 들고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야, 왜요 엄마? 그 여자 좀 내보내면 안 되겠니?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됐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도 내 집이잖아. 내가 불편하면 되는 거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재호의 대답이었습니다. 거부도 아니었습니다. 항의도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모른 척 하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7년.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저장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재호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4월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청소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방, 거실, 화장실, 부엌, 순서대로 창틀까지 닦았습니다. 먼지가 꽤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로당에 가셨습니다. 재호는 출근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처음으로 좀 편하게 청소했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조용한 노래, 청소를 마쳤습니다. 집이 깨끗했습니다. 저는 잠깐 소파에 앉았습니다. 5분, 딱 5분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후 2시 장을 봤습니다.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돼지고기를 골랐습니다. 앞다리살, 적당히 기름이 있는 부위, 너무 기름지면 느끼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두부를 골랐습니다. 애호박을 골랐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생활비에서 나갔습니다.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혹시 물어보실까봐 오후 4시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경로당에서 뭔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경로당 재미있으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시 반, 된장찌개가 끓었습니다. 제육볶음도 됐습니다. 밥도 됐습니다. 시어머니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됐습니다. 알았어.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그리고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가서 맛을 봤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오히려 싱거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먹어보니까 내가 짜다면 짠 거야.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다시 해. 네, 된장찌개 다시 해. 못 먹겠어. 저는 찌개를 들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물을 더 넣었습니다. 끓였습니다. 다시 가져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셨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그게 오늘의 합격이었습니다. 저녁 7시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왔어? 시어머니가 반겼습니다. 응, 엄마. 밥 있어? 있어. 앉아. 저는 재호 밥을 새로 차렸습니다. 이미 식은 반찬을 데웠습니다. 재호는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호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경로당 이야기, 동네 이야기, TV 드라마 이야기.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셋이 있는 부엌, 저 혼자 서 있는 부엌.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가스불을 껐습니다. 행주를 빨았습니다.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이번 주말에 동생네 가자. 재호한테 동생이 없었습니다. 사촌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촌 이모요? 응, 거기 큰어머니 제삿날이야. 아, 이번엔 너도 같이 와야 해.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가야 하는 건지 눈을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넌 여기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밤 10시 시어머니가 주무시고 재호도 잠든 후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나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흐르는 수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제 소리였습니다. 눈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안 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였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목요일,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청국장을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냄새가 강했습니다. 환풍기를 켰습니다. 창문도 열었습니다. 정성껏 끓였습니다. 두부를 크게 썰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부 크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셨으니까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밥상을 보셨습니다. 청국장을 보셨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청국장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요. 내가 언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 지난 화요일에 말씀하셨잖아요. 청국장이 땡긴다고. 내가 그랬어? 네, 기억 안 나는데.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청국장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셨습니다. 냄새가 너무 강해. 창문 열어놨는데요. 됐어. 치워. 네, 청국장 치우라고. 냄새 때문에 못 먹겠어. 저는 청국장을 들었습니다. 아직 뜨거웠습니다. 새로 쓴 거였습니다. 그럼 뭘 드릴까요? 된장찌개. 저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다시 그 다음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올려드리고 부엌에서 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찾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뭐 필요하세요? 국자? 아, 여기 있어요. 제가 국자를 집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자로 냄비를 두드리셨습니다. 탕탕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 뭐야? 나물을 담아둔 냄비였습니다. 나물 데칠물 올려놓은 거예요. 냄비를 이렇게 써도 돼? 어머니, 저희 집 냄비잖아요. 내 집 냄비야.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앞으론 이거 쓰지 마. 네. 시어머니가 국자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려다 돌아보셨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 표정이었습니다. 저거 당장 내 눈앞에서 없애. 갑자기 소리가 터졌습니다. 국자가 날아왔습니다.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뭘 어머니야. 7년 동안 뭘 했어? 이게 밥이야? 이게 청소야?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 최선을 다했는데요. 최선? 웃기고 있네. 식모도 이것보단 낫겠다. 그 말이 꽂혔습니다. 식모, 7년, 식모. 어머니, 그 말은 짐 싸. 오늘 당장 나가. 저는 재호를 받습니다. 재호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재호를 받습니다. 말해줘. 뭔가 말해줘. 7년 함께한 사람한테 지금 말해줘. 재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TV 쪽으로.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알아봤어. 눈빛이 글러먹었거든. 아들 꼬드겨서 들어온 거잖아. 내 집에서 편하게 살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새벽 5시, 청소, 밥, 장보기, 제사, 생신, 명절, 7년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7년 동안 단 하루도 쉰 적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게 딱 끊어졌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조용히. 시어머니가 보셨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개어서 부엌 서랍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크지 않은 캐리어 하나, 옷, 세면도구, 통장, 서류 파일 하나. 서류 파일은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거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면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재호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열쇠고리를 만졌습니다.
결혼 1주년, 재호가 준 열쇠고리, 행복하자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피식, 시어머니가 보셨습니다. 왜 웃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그런데 웃고 있었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로비를 지났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4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한 1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왜? 나왔어. 잠깐 침묵. 알았다. 오고 있어.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받으면 바로 오기로 했으니까요. 6개월 전부터 저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세웠습니다. 4월 하늘, 파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야, 어디야? 나왔어. 뭐, 어디로 가는 거야?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재호 씨, 나 7년 동안 식모였잖아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식모도 월급 받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뒤 아버지 차가 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들고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조수석에 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출발했습니다. 한참 달리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차 안에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시댁은 1시간 뒤에야 알게 됩니다. 제가 왜 웃었는지 친정에 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아파트 23평,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오래 울었습니다. 밥 먹어라.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뚝배기에 보글보글. 저는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맛있었습니다. 저녁,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내일 만나는 거지? 응. 서류 다 챙겼어? 응.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다. 한편 시댁에서는 재호가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나갔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잘 됐네. 그게 전부였답니다. 그날 밤 시댁 부엌 아무도 설거지를 안 했습니다. 저녁 그릇이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호를 봤습니다. 설거지 누가 해? 재호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저요? 나더러 해라고. 둘이 마주봤습니다. 설거지는 다음날 아침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이틀째 아침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밥을 안 해놨습니다. 국도 없었습니다. 재호야, 왜요? 밥이 왜 없어? 저 출근해야 해요. 밥은? 저 밥 할 줄 몰라요.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재료, 아침 재료, 반찬 모두 제가 챙겼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배달앱, 이게 뭐야? 수수료가 왜 이렇게 비싸? 혼자 중얼거리셨습니다. 결국 편의점 도시락을 시키셨습니다. 이틀째 저녁, 재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야, 어디 있어? 엄마가 밥도 못 드시고 계셔. 저는 읽고 내려놨습니다. 사흘째 시어머니가 이웃 정여사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거기 며느리 있잖아요. 우리 집에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정여사가 잠깐 당황하셨습니다. 어머, 형님 며느리는요? 나갔어. 왜요? 그냥. 정여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흘째 시어머니가 재호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한테 전화해. 했는데 안 받아요. 가서 데려와. 지금요? 지금. 재호가 친정으로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여셨습니다. 아, 아버님, 경미 좀.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지금 없어. 어디 갔는데요? 없다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민준 변호사, 40대 초반, 이혼 전문, 서류를 펼쳤습니다. 7년 혼인 기간 동안에 기여분 청구 가능합니다. 얼마나요?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가사 노동 환산, 취업 기회 손실, 정신적 피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시아버지 유언장. 변호사가 읽었습니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저 혼자 병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재호는 출장이었고 시어머니는 경로당에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임아,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치매가 오셨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그냥 대답했습니다. 이거 봉투를 주셨습니다. 잘 간직해. 저는 받았습니다. 나중에 열어봤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읽었습니다. 이 집의 지분 30%를 며느리 박경미에게.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이게 유효합니다. 정말요? 공증도 되어 있네요. 저는 그 유언장을 받고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움직이길 기다렸습니다. 그 여자 내보내라는 말이 들렸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때가 됐다는 걸. 닷새째 재호가 다시 친정에 왔습니다. 이번엔 문 앞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경미야, 나와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버지가 문을 여셨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버님, 죄송한데요. 경미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재호를 봤습니다. 재호 얼굴이 피곤했습니다. 야, 엄마가 많이 불편하시대. 좀 들어와. 저는 재호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재호가 불편했는지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호 씨, 응? 나한테 할 말이 그게 전부야? 재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뭐가? 그날 엄마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 몰랐어? 응. 저는 웃었습니다. 재호 씨, 엄마한테 내보내라는 말 들은 게 언제야? 재호가 굳었습니다. 몇 달 됐지? 재호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볼게요라고 했지?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재호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게 됐어.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경미야, 처음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른 게 7년 만에. 네, 좀 들어와라. 내가 좀 심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응? 저 이미 변호사 만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시댁 거실, 시어머니와 재호가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 엄마, 나도 방금 들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재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것저것 검색했습니다. 기여분 청구 가사 노동 환산. 읽다가 멈췄습니다. 엄마, 왜? 이거 꽤 크다. 시어머니가 재호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읽으셨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법원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가장 놀란 건 기여분이 아니었습니다. 봉투 안에 또 하나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유언장 효력 확인 소송. 시어머니는 유언장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봉투는 두꺼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서류가 여러 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혼인기간 기여분 청구의 소. 두 번째, 이혼 청구의 소. 세 번째, 유언장 효력 확인 소송. 시어머니가 세 번째를 보셨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유언장? 재호가 달려왔습니다. 뭔데요? 아버지 유언장이 있대. 재호가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서류에 적힌 내용. 본 유언자 함태식은 사망 후 소유 부동산 중 아파트 지분 30%를 며느리 박경미에게 귀속함을 유언한다. 공증 날짜 4년 전. 시아버지가 치매 진단받기 1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소파에. 언제 이런 걸? 재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경미한테 뭔가 줬을 수 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데 잠깐. 시어머니가 뭔가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시아버지 함태식 씨는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경미는 착해. 경미는 부지런해. 시어머니 앞에선 말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고생이 많다. 미안하다. 저는 아니에요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미안해.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저 혼자 지킨 날이 많았습니다. 재호는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가 안 좋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병원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신다고 하셔서 흰쌀밥, 미역국, 두부조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들, 맛있다. 아버지가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웃으신 아버지 얼굴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유언장을 주신 날, 아버지가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경미야, 이거 잘 간직해.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나중에 봐. 저는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열어봤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한테 갔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네, 유효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간직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재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야? 응. 아버지가 왜 너한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재호 씨, 아버지 병원에 누가 매일 갔는지 기억해? 재호가 말을 못했습니다. 도시락 누가 싸갔어? 침묵. 손 누가 잡아드렸어? 재호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유언장을? 아버지가 원하신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동네 법무사 아는 분,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공증이 유효하고 유언자가 서명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의사능력? 치매 진단 이전에 작성된 거면 문제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투기 어렵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떠셨습니다. 그럼 집은 30%는 며느리 것입니다. 재호가 저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았습니다. 경미야, 응, 우리 합의하면 안 돼?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여분이랑 위자료 얼마 원해? 재호 씨, 응, 이게 돈 문제야? 재호가 말을 못했습니다. 나 7년 동안 아침 5시에 일어났어. 밥했고, 청소했고, 장봤고, 제사 지냈고, 재호 씨 생신 케이크, 어머니 생신 케이크, 어머니 친구분들 오실 때 음식,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재호가 말했습니다. 알아. 아는데 왜 그랬어? 긴 침묵. 재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 7년 전에 했어야 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쓰는 건 아니었지만 그날은 쓰고 싶었습니다. 오늘 재호가 미안하다고 했다. 7년 만에. 근데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이미 끝난 것 같아서 변호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상대방에서 합의를 원할 겁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업은 가사 노동 환산, 정신적 피해, 취업 기회 손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략 7년 동안의 가사 노동, 최저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여기에 지분 30% 현재 시세를 더하면 또 숫자, 저는 말했습니다. 합의는 안 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송으로 가실 건가요? 네. 왜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받고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경미야, 네, 내가 잘못했다. 저는 들었습니다. 국자 던진 거, 식모 소리 한 거, 잘못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없던 걸로 하면 안 될까?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없던 걸로 하면 제 7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말을 못 하셨습니다. 저는 있었어요. 7년 동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7년 동안 찍은 가계부, 영수증, 장본 내역, 제사 비용, 명절 선물 비용 전부 기록했습니다. 전부 보관했습니다. 이걸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확실히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지 않냐? 괜찮아. 거짓말하지 말고.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좀 무서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넌 7년 동안 혼자 버텼잖아. 그건 달라. 뭐가 달라? 그건 참은 거고, 이건 싸우는 거잖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참는 것보다 싸우는 게 쉬워. 왜요? 이번엔 내 편이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나도 있고, 법도 있고, 아버지 유언장도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3주 후 저는 그날까지 준비했습니다. 매일.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법정에 들어오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상대방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나무 의자, 형광등, 정면에 판사석, 저는 왼쪽에 앉았습니다. 변호사 옆에 오른쪽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하셨습니다. 긴장한 게 보였습니다. 뒤에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재호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호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첫 기일이었습니다. 서류 제출, 증거 확인, 양쪽 주장 청취. 저는 변호사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의 유효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받았습니다. 공증 날짜, 유언자 서명, 의사능력 확인 서류 모두 첨부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유언자가 서명 당시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까? 진단 1년 전입니다. 담당 의사 소견서는 있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재호가 다가왔습니다. 경미야, 저는 받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합의하자. 얼마? 재호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재호 씨, 너 그 숫자 어떻게 정했어? 어머니가 정해준 거지? 재호가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 숫자는 재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됐어. 저는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기일, 이번엔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병원 담당 간호사, 당시 환자분 정신 상태는 어떠셨나요? 의사소통은 가능하셨어요. 다만 때때로 기억에 혼선이 있으셨습니다. 유언장 작성일 기준으로는 그날 차트를 보면 정상 소견입니다. 저희 변호사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환자가 특정 며느리와 가까이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예. 면회 기록 보면 며느리분이 가장 자주 오셨습니다. 세 번째 기일, 가사 노동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인이 읽었습니다. 7년간 주거 가사 노동 환산 금액, 취업 기회 손실, 심리적 피해 종합. 숫자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과도합니다. 저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가계부 7년치, 영수증 전부, 제사 비용 내역, 명절 비용 내역, 시어머니 병원 동행 기록. 판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이게 다 제출된 겁니까? 네. 판사가 잠깐 서류를 받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경미야, 엄마 많이 힘들어하셔. 제발. 저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문자 오면 법원에 알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번째 기일, 시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사를 전담했습니까? 시어머니가 잠깐 머뭇거리셨습니다. 대부분은요. 본인이 분담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몸이 안 좋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담당하셨습니까? 시어머니가 말을 못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법정 밖 시어머니가 재호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판사가 우리 편 아닌 것 같아 재호가 변호사를 받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서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대로 흔들리셨습니다. 판결 전날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친정 작은 방 천장, 예전에 제가 쓰던 방, 결혼 전엔 이 방에서 잤습니다. 형광등 자국, 금이 간 벽지, 익숙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앉아? 응.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옆에 누우셨습니다. 무서워? 좀. 다 잘 될 거야. 어떻게 알아? 엄마감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경미야. 응. 7년 동안 많이 참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7년이 있어서 지금 이길 수 있는 거야. 참은 게 아까운 게 아니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판결날 4월 맑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진한 네이비 어머니가 골라주셨습니다. 단단해 보인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 기업은 청구 인용,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 효력 확인 청구 인용,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굳었습니다. 지분 30%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7년 동안 저한테 그래서? 라고 했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정 밖, 저는 변호사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재호가 뒤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경미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이 빨갰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잠깐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73,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저도 어머니 잘 되셨으면 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재호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재호를 봤습니다. 7년, 같이 산 사람, 지켜주지 못한 사람, 재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 씨도 잘 살아. 저는 돌아섰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저도 안겼습니다. 한참 차에 탔습니다. 창문 너머로 법원이 멀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셨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노래. 저는 창문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김치. 저는 앉아서 먹었습니다. 서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차려주는 밥을 받아서 앉아서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맛있어? 응, 그럼 됐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일 알아볼 거야. 무역 쪽으로? 응, 예전에 하던 거 다시 하고 싶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언제든지. 그날 밤 저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결혼 전날 밤에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결혼 7년 차에 쓴 메모. 7년.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저는 새로운 메모를 썼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3개월 뒤 저는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 아침 8시 출근.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무도 밥 해주길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8시까지 잤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사 먹었습니다. 혼자. 편의점 김밥. 맛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 먹은 김밥.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은 30%, 집은 결국 매각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재호는 월세를 얻었습니다. 저는 제 몫을 받았습니다. 조용히 그 돈으로 저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17평, 창문이 컸습니다.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텅 빈 방에 앉았습니다. 가구도 없었습니다. 박스만 몇 개,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았습니다. 박경미 씨? 네, 저 정 여사예요. 시어머니 이웃.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네, 정 여사님. 다름이 아니라 순자 씨가 많이 힘들어해요. 한 번만 연락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정 여사님, 응, 저도 7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전화하진 않았습니다. 언젠가 할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스를 열었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 책, 주방 도구, 작은 냄비 하나, 저한테 어머니가 챙겨주신 거였습니다. 이건 꼭 갖고 가. 어머니가 쓰시던 냄비였습니다. 오래됐지만 튼튼했습니다. 저는 냄비를 싱크대에 올려놨습니다. 저녁, 혼자 밥을 했습니다. 계란 2개, 계란볶음밥, 냄비에 밥을 하고 프라이팬에 계란을 볶고 5분 밥상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밥상, 조용한 밥상, 저 혼자, 저는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주황색, 보라색, 7년 동안 부엌 창문으로 이 하늘을 봤습니다. 설거지하면서 혼자, 이제는 밥상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집에서 밥을 먹었다. 계란볶음밥, 별거 아닌데 눈물이 났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게 원래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싶어서 앞으로는 매일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 시어머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식모도 이것보단 낫겠다. 그 말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고 증거로 썼습니다. 무기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저는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였습니다.